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바로 재무회계 이론의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간단한 기타 비유동자산 종류까지, 유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무형자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개념, 어떤 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기업이 영업에 장기간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 걸 유형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이긴 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 권리가 인정된 것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처럼 법률적 권리가 관계되는 것도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형태가 없는데 이걸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이 된다,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요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는 타인에 대한 임대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직접 보유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자산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 무형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 자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플러스가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보유하는 목적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를 우리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을 통해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여야 되고요. 무형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물리적 실체가 없기는 하지만 개별 자산으로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 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은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유형자산에서도 살펴보셨는데, 유형자산이건 무형자산이건 영업에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식된 자산이 있긴 하지만 이 자산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액손실, 손상을 인식할 수도 있음을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실 내용은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종류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법률적 권리가 인정된 것 또는 법률적 권리가 관계되는 것을 무형자산이라고 했을 때, 기본으로 우리는 무형자산을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업권, 개발비, 그리고 기타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영업권은 일반적인 권리 무형자산 형태로 되고, 개발비는 일반적 회계학습을 할 때 비용으로 인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비자 때문에. 그러나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먼저 보실 내용은 영업권인데,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우수한 경영진이나 숙련된 기술, 특유의 제조기법, 탁월한 입지 조건에 나타나는 장점 또는 초과 수익력을 말한다.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적인 권리, 이걸 말하고요.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영업권이 우리 스스로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이게 나한테는 자산적 가치가 있다. 우리 회사에는 이런 장점이 자산적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기업의 가치가 100원이다. 그런데 우린 이 회사를 130원에 구입을 합니다. 인수합병을 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자산의 기업을 130원에 인수한다는 말은 원래 가치 100원에 30원의 가치를 더 올렸다라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발생한 이 30원의 가치가 바로 영업권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권은 외부 구입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자가 창설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은 원래 가치보다 가치가 더 플러스된 증가된 금액으로서 외부 구입 시에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개발비라는 것이 있는데 개발비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해당된다. 앞서 말씀드린 영업권은 외부 구입 시에 발생해서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조심할 게 개발비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에 관련된 지출인데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연구 단계에서 지출은 연구비라는 계정을 쓰게 되고요. 이는 판매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은요. 무형자산으로서 요건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계정을 쓰게 되지만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 뭔가 조금 부족하다. 2% 아쉽다라고 한다면 개발비가 아니라 경상개발비라는 계정으로 판매 관리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연구 단계는 어떻게 본다라면 초기 단계고요. 자, 연구 단계에서 기본적인 지출이 투자할 때 당연히 연구비입니다. 판매 관리비예요. 연구 단계가 초기 어느 정도 연구가 성공해서 신제품 개발 쪽으로 단계가 발전돼서 넘어간다라고 할 때 그 추가적인 지출 비용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 충족을 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형태가 없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발비로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계속 연구 단계다. 돈이 계속 들어간다. 아직 어떤 자산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경상 개발비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이 연구비하고요. 경상개발비를 합해서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개발 단계에서 지출되고 무형자산 인식요건이 충족할 때만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을 쓴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연구 단계인지 지출 단계인지 이게 연구 단계인지 지출 단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대개적으로는 이건 연구비로 연구 단계로 처리를 하고 판매 관리비로 분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상개발비라는 자체는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비용은 연구비 혹은 경상개발비를 통해서 판매 관리비로 가고 똑같은 비용이니까 이게 개발에 투자된 금액이 개발에 성공을 해서 자산적 가치가 있다라면 개발비라는 자산 계정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권과 개발비 살펴보셨고요. 다음 보실 내용은 기타 무형자산입니다. 추가적인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과 나머지 기타 항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독립적 혹은 배타적으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산업 형태의 권리를 말하는데 특허권, 실용신한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이런 것이 산업재산권에 분류가 됩니다. 간혹 자격시험이나 형태 문제에 보면 상품권 같은 게 추가되기도 하는데 상품권은 무형자산의 상품권 형태가 있는 거죠. 무형자산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기타 무형자산에 추가되는 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소프트웨어, 임차권리권, 어업권 등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무형자산은요. 영업권이나 개발비도 많이 다루게 되지만 제가 알게 모르게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가치가 있다면 무형자산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무형자산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산업재산권에 한 분류의 어떤 종류를 얘기할 때 간혹 상품권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품권이 무형자산이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 없죠. 상품권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상품권은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무형자산 종류, 무형자산 특징에 대한 기출문제 하나 만나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고요.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는 판매 관리비에 포함된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 추가적인 비용, 이 매입 재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이거 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는 판매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면 판매관리비, 보험료로 가지만 취득 단계는 매입 재비용으로 간다. 2번, 연구비와 개발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연구비는 비용이 맞지만 판매관리비가 맞지만 경상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 못하니까 판매관리비가 맞지만 이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자가창설,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기 4번,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그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 이상 자산 가치를 못하거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 이 경우는 감액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유형자산이건 무형자산이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을 통해서 감액 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올바른 처리 방법 물었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상행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을 물었는데 1번, 합병 등으로 인해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이건 합병이니까 외부 구입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얘기하죠. 빙고. 2번,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해서 지출한 연구비. 제가 글을 잘 못 읽겠네요.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여 지출한 연구비가 있는데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 우리는 개발비가 아니라 연구비라는 판매관리비,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번은 틀렸고요. 무형자산 아닙니다. 3번, 일정한 광구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굴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 이건 우리만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무형자산, 광어권 인식될 수 있고요. 4번,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도 당연히 무형자산 인식 가능합니다. 문제, 옳지 않은 거, 바르지 않는 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 저희는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편하게 접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내용으로 학습을 추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학습했었을 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실제로 직접법, 간접법이 존재할 때 유형은 간접법으로 감가상각 누계를 쓰게 되고 반대로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쓴다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기본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시간 감가상각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